아직도 면접 전날까지 스크립트만 작성하고 계시다면 면접 준비를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 2회 이하인 생 초보분들부터 한 사이클 정도 돌려보신 분들이 제대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총 6단계로 면접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자소서 시즌이 한창 끝났고 빠른 분들은 면접 보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방법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보면은 키워드로 준비해라, 스크립트 외우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면접 경험이 아예 없거나 3번 이하인 분들은 이렇게 바로 키워드 방식으로 완결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일단 무슨 질문을 준비해야 될지부터 모르겠는데, 그쵸? 그래서 키워드 준비 방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면접 준비 방법을 꼼꼼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AI 프롬프트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팁을 넣어놨으니까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면접이라는 게 서류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얘기하고 나올 거면 뭐하러 굳이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지원자들을 불러 모을까요? 면접관들은 지원자랑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면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담은 내용은 면접을 자연스럽게 면접관이랑 대화처럼 할 수 있는 단계들이고요. 답변의 완결성까지 높일 수 있는 그 마무리 단계까지 같이 포함을 해봤습니다. 일주일만 이대로 연습하면은 진짜 수준 높은 지원자처럼 보일 수 있는 면접 준비 방법 6단계를 바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1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시험 준비 단계로 치면은 내가 모르는 개념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교과서를 정독하는 단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 교과서 안에 정답이 있다처럼 이 경험들 안에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경험 정리하는 방법은 연관 동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든 이 경험 안에는 나의 지원 동기, 그리고 강점은 뭔지, 입사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단서들이 다 녹아있어요. 자, 이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경험이 이게 있구나 하고 읽는 단계가 아니라, 자, 이제 면접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수 정의, 이제 1군, 2군 친구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경험을 최종 선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으로는 내 직무 역량을 가장 잘 어필해 줄 수 있는 경험 1개 내지 2개. 두 번째로는 그 팀원으로서의 성격 강약점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경험 1개 또는 2개. 세 번째로는 내가 왜 이 직무 또는 회사에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를 설득해 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동일한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나랑 이 백그라운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차별화된 경험은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머리 깨지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순위에서 2순위 경험들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다음으로는 AI한테 한번 학습을 시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무엇인데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정리해주고, 또 내 경험들 중에서 이 역할과 가장 부합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줄줄줄줄 글을 써주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데 그 역량에 너가 지금 가장 잘 부합하는 경험은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싹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이제 경험을 추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집요하게 검증한다는 생각으로 엄청 까다로운 면접관을 만났다고 하면 상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경험과 관련된 나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데, 여기서 이 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질문을 1단계로만 끝내지 마시고 꼬리 질문까지 해서 최소 2단계, 아주 깊게는 3단계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왜 그 경험을 했어요? 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대충 만들어 본 뒤에, 그러면 이 답변 속에서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1차적으로 어떤 거를 질문을 할까?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간다면은 2차 꼬리 질문으로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꼬리 질문을 일단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해야지 내가 내 경험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단계를 AI로 하면 나중에 정작 면접 가시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꼬리 질문 만든 이후에 AI한테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걸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질문을 10개만 만들어도 각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2개씩 만드는 거는 또 30개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뎁스 있게 답변을 준비하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와, 나 이 정도 하면 내 경험에 대해서 이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지 사실 이제 직무 질문을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롬프트 예시를 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나한테 이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이 이러하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을 제시해줘. 저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3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직무 관련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단 나를 안 이후에 직무를 준비한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AI로 가기보다는 일단 내가 생각할 때 나올 만한 질문 리스트를 먼저 뽑아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뭐를 모르고 아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봐야지 이 부분들은 내가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AI가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모든 종류의 질문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직무 질문이 있고 나의 경험에 기반한 직무 질문을 이렇게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나올 만한 직무 관련 질문들을 추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쓰셔도 되고, 자, 2번째로는 내가 해온 경험들 중에서 직무랑 연관돼서 물어볼 만한 질문 이렇게 2가지 갈래로 분류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예상하실 수 있었나요?처럼 내 경험에 근거해서 직무랑 연결짓는 이런 질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단계는 직접 답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대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스크립트에 약간 진화된?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면접 경험이 한 2번, 3번 미만인 초보이고 평소에도 발표나 이런 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키워드로 시작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간단하게라도 적는 게 오히려 낫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답변을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절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적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연극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불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야, 이렇게 답변해야지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서 이 대충 스크립트 그냥 툭툭 쓰세요. 그냥 뭐뭐 했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번째로는 이 답변 초안만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갈게요. 직접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방식을 이제 역키워드 스크립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키워드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그래 말로 트는 것까지는 좋아. 다 좋은데요. 완결성을 조금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음성 녹음해주는 회의록들을 써가지고 역키워드 스크립트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대화를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만 열심히 쓰시는 건요, 말하기 연습이 아니라 뭐다? 글쓰기 연습이에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이제 질문을 띄우고 내가 제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우선순위 10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답변 내용을 실시간으로 뭐 클로버 노트 이런 것들에다가 음성인식 회의록에다 녹음을 시키시고, 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런 동일한 작업을 거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내 답변에서 논리적 구조나 어떤 미흡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한번 정돈을 해보시고 계속 말하는 연습. 제일 중요한 건 말하기예요. 이렇게 몇 사이클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답변했을 때랑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달라고 하는 용도로 AI를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예시로는 이 내용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답변한 내용을 녹음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별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해줘. 근데 피드백 안에는 답변의 구성, 직무와의 연관성 여부, 문장 간 연결성을 포함해서 피드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면 더 보완을 할 점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요. 녹화하기. 이것 좀 해주세요. 꼭.
그러니까 여기 5단계까지 웬만큼 사이클을 돌렸으면 이제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말을 할 때의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시선 처리라던가 말투, 그리고 내 몸짓이 너무 흔들린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거울 본다고 생각하고 녹화를 하셔야 돼요. 자, 답변 분량, 시선 처리, 뭐 말 빠르기, 표정, 몸동작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비언어적인 것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고 인사팀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답변의 내용 그 자체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절대 간과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럼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액션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더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준비 방법을 6단계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만 하시면 정말 일주일만 해도 빠른 속도로 면접 역량에 치고 올라오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이 면접 준비 과정의 핵심은요. 일단은 질문을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나한테 들어올 만한 질문이 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신 이후에 완전히 나의 경험을 이해를 해야지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상으로 다 전달이 된 것 같으니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대비였습니다.